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개원햄이 너무 심해요.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첫 아이 키우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 중에 하나 개원햄이었어요. 사실 네. 토한다는 게 성인에게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유 트림을 또 시켜야 하고, 또 제대로 트림이 안 되면 누워있다가 왈칵 이만큼씩 막 토를 하고 부모님들께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신생아 개원햄은 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첫 아이 낳고 집에 왔을 때 애가 그냥 왈칵왈칵 개원하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 때는 그런 토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를 하면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 모유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또 그리고 막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빨리 병원을 가야 될 것만 같은 맞아요. 불안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신생아 영육은 사실 아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한 현상인데요. 생후 2개월간은 거의 3분의 2 정도의 아기들이 별다른 괴로운 증상 없이 하루에 몇 차례씩 먹은 거를 밖으로 개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편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입 밖으로 개원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유 현상으로 괴로워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아기 성장 발달 곡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영유의 경우 생후 한 달 무렵 가장 심해져서 돌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서서히 극복되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유 현상까지 캐치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기들은 소화기관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식도로 먹은 것이 다시 역류하는 현상이 흔하거든요. 이 관략근이 다시 못 올라오게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잘 안 되거든요. 문제는 역류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기에게 통증을 일으키는지, 일으킨다면 얼마나 심하게 일으키는지, 역류 때문에 성장에 지장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개원햄과 역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아서 개원햄의 정도 가지고 역류 증상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소장님, 아기들은 워낙 자주 개원해잖아요. 그럼 개원하는 정도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병원을 가면 좋을까요? 아기가 개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심하게 토한다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역류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생후 1개월 무렵에는 유문 협착증이라고 여기 식도 있는 데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토하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병인데, 그런 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심하게 토한다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토한 것이 몽글몽글한 젖이나 분유가 아니라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붉은색이 섞여 있다면 피일 수 있겠잖아요. 네. 또 녹색이 섞여 있다면 담즙이 섞인 것이니까 어딘가 막혀 있는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또 아이가 처지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든지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또 자주 개우는 아이가 성장 속도가 늦다면 먹은 것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꼭 가까운 소아청소년과를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토사물 사진을 같이 가져가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팀장님, 역류가 심한 아기들은 네. 수유 간격을 늘려서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조금 짧게 유지를 하면서 먹여야 될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양육자분들은 또 아기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류가 자꾸 심한 아기들은 수유 간격을 이렇게 늘리는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해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좀 짧게 해서 먹이는 것이 역류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유텀이 길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다 보면 이제 공기도 많이 흡입이 되고 역류를 좀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텀은 좀 짧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장 수유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장 텀을 맞춰갈 때는 천천히 좀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고, 또 짧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짧게 수시로 먹이는 1시간 반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이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권장 텀에서 그보다 좀 더 짧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뭐 2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2시간 정도? 그 정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중간 트림을 시킨다면 조금 더 늘려도 맞아요. 괜찮고요. 네. 네.
저희 역류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 고정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류가 있는 아기들은 먹고 바로 잠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연령에 저희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먹놀잠 패턴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유 자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류가 있는 아기들 일부러 바닥에 반듯하게 눕혀서 젖병만 대고 먹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역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수유 자세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수유를 하실 때 아이들이 공기 흡입이 완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트림을 한번 시키고 먹으면 소화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가 덜 불편하기 때문에 역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개원하는 편이라면 한꺼번에 많이 먹이기도 힘들겠지만, 수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충분한 트림을 위해서 좀 세워서 안고, 트림을 끄ꯛ 하지 않더라도 한 20분 정도는 세워서 안고 등을 좀 쓰다듬어 주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 전에는 기저귀를 혹시 소변이 셀까봐 꽉 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신생아 때는 몸이 작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꽉 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복부 부분이 좀 압박이 되면 역류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저귀를 느슨하게 한 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역류 방지 쿠션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또 요새 뭐 많은 학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아기를 좀 세워서 안고 있는 것이 역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렇게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자료도 또 나오네요. 그래서 아직은 각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하시되, 역류 방지 쿠션만 쓰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제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역류에 대해 우려가 좀 과장되어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수면 연구자로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가끔 개우는 아이가 먹이고 나서 눕혔더니 울었다, 그것도 몸을 뒤로 휘면서 울었다, 이것을 다 역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눕기 싫어서 몸을 휘고 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눕혔더니 우는 것을 역류로 오해해서 수면 교육을 망치는 일을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누워서 노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밤에 재우려고 할 때만 눕히면 등을 휘면서 운다. 이걸 역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잖아요. 네. 또 역류는 흔들면 심해지니까 오히려 먹고 나서 기어다니면 더 심해지겠잖아요. 네. 근데 배로 기는 아이가 길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눕힐 때만 그렇게 운다. 그러면 이것도 역류라고 판단하기엔 좀 문제가 있겠죠. 역류가 있는 아이의 수면 교육은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수유 간격을 빨리 늘릴 수도 없고, 그리고 눕히면 이게 역류로 우는 건지 아니면 눕기 싫어 우는 건지 판단하기도 좀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좋아지잖아요. 네. 그 이후에 왈칵 토하는 거는 사실 아이의 움직임이 조금 많아지면서 배가 조금 눌려가지고 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제 잘 먹고 잘 성장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육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